다시 라디오의 침묵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night of April 14, 1912 이렇게 나와 있죠. 1912년 몇 월 4월 14일 밤에 라는 표현이고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게 짧은 시간을 먼저 적어줍니다. 밤 4월 14일 1912년 이렇게 적어주죠. 연도를 마지막에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날에 뭐가 타이타닉호라고 들어봤나요? 타이타닉호가 히트 쳤습니다. 충돌했다라는 표현인 거야. 머리를 빙산, 아이스버그라고 하면 빙산이거든요. 빙산과 충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히트는 치다, 충돌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hit은 동사가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알죠? 현재형 치다, hit, 쳤다, hit, 충돌되어진, 한마디로 맞은 말이거든요. 마지막 hit도 똑같이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일단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 더 ship 배가 생크라는 단어는 가라앉다 라는 뜻이거든요. 가라앉다. 누구의 과거 형태냐? 싱크의 과거 형태입니다. 싱크의 과거. 배가 가라앉을 때 its radio, 그치, 그것의 라디오가 라디오 오퍼레이터 나왔으니까 이건 뭐 라디오 오퍼레이터 하면 무선 통신사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나요? 무선이라는 뜻은 나와 있네요. 무선 통신사들이 시그널이라고 하면 신호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배가 가라앉을 때 배가 가라앉습니다 라는 무선 통신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two ships, 두 배는요, receive, 받았습니다. 뭐를? wireless란 단어는 그 wire이라는 게 전선인데 less가 없는이라 갖고 있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무선이란 뜻이에요. 무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nd 이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을 등자를 써서 등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냥 연결만 하는 역할의 등의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흐름이 바뀌지도 않아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같은 흐름으로 같이 가져가는 and라는 등의 접속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came to the rescue가 구조거든요. 구조하러 왔습니다. 얘들아 come to 라고 하면 어디에 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receive 동사 1, came to의 came 동사 2, and라는 접속사, 등의 접속사를 기준으로 주어를 같이 가지기 때문에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는 생략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hanks to the radio system, 그 무선 시스템 덕분에 얘들아 thanks to 라는 표현은요, 무엇 덕분에 라고 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뒤에는 명사형, 에는 명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의 the radio system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어차피 수식어입니다. thanks to부터 시스템까지 라디오 시스템 덕분에 약 700명의 사람들이 survive, 생존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단락인데요. 이 한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선 통신,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글을 읽으면서 요약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르코니라는 사람은요, invent, 발명했습니다. 뭐를? The first radio system, 그 무선 시스템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뭐를? 노벨 프라이즈 in physics라는 게 피직이라는 게 물리거든요. 물리학에 있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프라이즈가 상이에요. 노벨상이죠. 물리학에서의 노벨상이니까 노벨 물리학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nvented 동사 원, 등위 접속사 and로 기준해서 주어를 같이 가지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된 바로 동사 to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무선 통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다라고 할까요? 근데 뒤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르코니는 was born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태어나다 라는 표현이고 과거 형태니까 태어났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태어났다. 근데 이 born 이란 단어가 뭐에 해당되는 단어냐 하면 우리가 bear, 곰이라고 읽는 이 단어, 그 다음 born, born 이렇게 읽는데요. 얘는 곰이란 뜻도 있지만 무엇을 낳다, 아기를 낳았다 할 때 그 낳다라는 뜻도 있고요. born은 뭐냐? 낳았다. 과거형이죠. 그럼 얘는 낳아진이란 형용사입니다. 세 개의 형태. 여기서 낳아졌다. 한마디로 태어났다. 비동사랑 합쳐서 낳아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was born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르코니는 태어났습니다. 언제? 1874년. 연도를 읽을 때는 두 개를 띄어서 읽어야 되는 거 알죠? 18과 74를 따로 읽으셔야 됩니다.1874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그제 1874년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볼로냐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이탈리아에 있나 봐요. 우리는 대한민국 기мет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어는 거꾸로 되어 있죠. 큰 지역을 뒤에 적어주는 거예요. 도시부터 적고 나라를 뒤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니는 태어났습니다. 1874년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그 라디오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됐나 봐. 그는 a bad student, 아주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죠. 나쁜 학생이었지만 그 나쁘다라는 건 성실함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사 one, and과 똑같은 but, 등위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동등하게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 주어인 he를 같이 가지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한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동사 to가 되겠죠. 근데 등위 접속사 이 but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적을 때 쓰는 접속사죠. 이제 그래서 그는 나쁜 학생이었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었지만 어디에는 관심이 있었다? Science and Electricity. 그제 이거는 전기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그래서 좀 성실하지 못했지만 과학과 전기에는 흥미가 있었다 라고 해서 be interested in 요거 기억하셔야죠. 무엇에 흥미가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흥미가 있다. when 뭐 했을 때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우리가 when이 이끄는 문장을 뭐라고 하죠? when이 이끄는 문장을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은 부사 취급한다라고 했죠? 문장을 절이라고 바꿔 쓴다라고 하면 시간 부사절 말은 길지만 결국 부사, 수식어 취급한다라는 소리죠. 그가 어렸을 때 그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라디오 웨이브 나왔으니까 무선 전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등위 접수 나오죠. 동사 one, started 동사 to. 그래서 run과 started가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병렬,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뭐 하게 됐다?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뭐죠? 앞에 오는 라디오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를 대신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는 항상
항상 체크해 나가는 공부를 하세요. 이걸 놓치게 되면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그냥 해석만 냅다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이렇게 대명사를 짚어가면서 뭘 가리키는지 보면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선 전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tart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연애 동사라고 해서 이건 쌤이 지은 거야. 이런 동사 없어요. love, like, begin, start,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고요. 다양하게 올 수가 있죠. 어차피 목적어는 명사 자리니까. 근데 그 명사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to 부정사도 명사 기능할 수 있거든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도 목적어 기능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명사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목적어로 아무거나 취해도 상관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studying 해도 되고 결국에는 to study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라디오 무선, 한마디로 그 무선 전파는요, send, 보낼 수 있습니다. 뭐를? information,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 전선 없이, 선 없이 무선이라고 했으니까 without이 무엇 없이라는 전치사다, 그지? 그럼 뒤에는 명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죠? 1896년, 우린 연도 앞에 인을 붙이셔야 되고, 그의 라디오, 무선 시스템은요,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누구에게? 받는 사람인데 16km away가 떨어진이라는 뜻이에요. 부사입니다. 16km 떨어진 그 수신자, 그제 수신자 받는 사람이니까 수신자에게 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의 선 없이도 그냥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죠. 1896년에.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then 1901년에 그는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was able to 뭐랑 같은 표현이다 얘들아? 뭐뭐 할 수 있었다. could랑 같은 표현이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원이요. 메시지를 어디입니까? 여기는 대서양이죠. 그제? 아틀란틱. 대서양을 가로질러. across는 가로질러. 뒤에 명사형이 나온 거 보니까 얘도 결국에는 전치사라는 뜻이겠죠. 대서양을 거슬러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when 1937년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문장, 시간 부사절이었을 때, radio station, 그 세계, 라디오 방송국이죠. all over the world 나왔으니까 전 세계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for 2 minutes, 2분 동안, is 뭐뭐로서, 뭐로서? 존경, respect, 존경의 표시로서 2분 동안 침묵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become, 이 형식 대표동사죠. 다양한 형태의 형식을 갖고 있잖아. 동사들은 하나의 동사가 5개 이상의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become은 그래도 다행인 게 딱 이 형식 동사로 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 되면서 수식어 뒤에 붙어 있고요. 이 as가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될 때 얘 또한 전치사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뒷부분 단락, 뒷부분에서의 이 단락은 뭐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무선 시스템의 이 탄생 과정, 그제? 과정과 그 발명가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흐름은 뭡니까? 무선통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그 무선통신을 개발한 발명한 그 발명가 누구였습니까? 마르코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선 시스템의 탄생 과정과 그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발전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요약해 보시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학습의 효과를 단단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기네요. 수고하셨습니다.